네, 다들 화면 보고 계시죠? 지난 9월 말에 바로 일주일밖에 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에듀테크 코리아 포럼이 있었습니다. 디브리핑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포럼 개요인데요. 주제는 새로운 기획으로의 발걸음, 디지털 플랫폼으로라는 주제로 3일간 진행이 되었습니다. 참가 방식은 온라인 국제 포럼으로 이어졌고요. 한국어, 영어, 그리고 영어, 한국어 동시 통역도 제공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2분 정도의 포럼 소개 영상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건 나오네. 네, 지금까지 소개 영상을 같이 보셨고요. 이렇게 3일 동안 이어진 에듀테크 코리아 포럼은요, 각각의 날짜에 맞춰서 기조 강연과 강연 그리고 질의응답 세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날과 둘째 날은 각각 인공지능 그리고 몰입형 기술에 대한 기조 강연이 있었고, 제 발표는 각 세션별로 가장 인상적이었던 강연 그리고 키워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A1, A2 세션에 대한 내용인데요. A1 세션에서 제가 고른 키워드는 공간 재구조화입니다. 2020년 그리고 2021년에 준공된 학교 공간 재구조화의 사례를 볼 수 있었는데요. 교육 공간의 변화가 분명 교육적 효과로 이어진다는 점을 증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사례에 등장한 학교들이 여유 공간이 아니라 기존 공간을 재구조화하여 활용했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 강연을 들으면서 장수성님이 말씀하신 대구의 아이비 학교가 가로형 교실을 만들었다는 것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A2 세션에서는 키워드를 학생의 마음이라고 한번 골라봤는데요. 디지털 시대의 학생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이라는 주제의 강연이 조백 교수님에 의해서 있었습니다. 교수님 발표 강연 중에서 마음은 생각과 느낌으로 구성되는데 생각은 디지털이지만 감정은 본질적으로 아날로그다. 이제 교육자들은 교육 과정을 설계하는 방법만이 아니라 교육 경험을 디자인하는 기술을 습득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할 일이 정말 많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생각 그리고 감정까지 주고받을 수 있는 교육이 우리의 미래 교육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어서 이 1일차 A3, A4 세션인데요. A3 세션에서 고른 키워드는 디지털 교수학습 통합 플랫폼입니다. K-에듀 통합 플랫폼이라고도 불리는 정부 주도 플랫폼인데요. 적극적인 민관 협력을 통해서 활용도가 높은 플랫폼이 구축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포럼 동시 실시간으로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자동 출결 처리가 가능할 것인지를 질문했는데 상당히 애매하게 답변을 하시면서 협의 가능성은 있다라고 하셨는데 과연 정말 가능할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A4 세션의 키워드는 이러닝 세계화인데요. 네팔과 콜롬비아의 사례 발표가 있었고 이어서 정지훈 선생님의 강연이 있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과 탄자니아가 2021년부터 교육정보와 교류 협력 사업을 시작하셨고요. 한국과 탄자니아 선생님들이 온라인 플랫폼으로 만나서 교육 분야 협력을 이뤄가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모두 에듀테크 기술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가장 인상적인 주제를 다뤘던 2일차 B1, B2 세션입니다. B1 세션에서 제가 고른 키워드는 INQ-ITS인데요. 이 단어는 Inquiry Intelligent Tutoring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특허받은 AI 알고리즘과 자연어 처리를 이용한 가상과학 환경이라고 하는데요. AI 시스템을 통해서 과학 실습에서 자동 채점 등의 방식으로 학생을 평가하고 교사의 교육 실습을 돕는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AI가 채점과 평가의 영역에서 아주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사례를 실제로 볼 수 있었습니다. B2 세션에서 고른 키워드는 교사의 역할인데요. 변화의 문은 교사라는 주제만 봐도 선생님들이 가장 관심이 갈 만한 세션이었고요. 세 번째 연사인 정미라 선생님이 교사가 독립적으로 디지털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교사들이 네트워크를 조성하고 집단 지성의 힘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마치 저희 스노볼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스노볼이 이러한 네트워크와 집단 지성의 장이 되고 있다는 희망과 보람을 느낀 세션이었습니다. 이때 박수 한번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네, 좋습니다. 실시간 반응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달의 B3, B4 세션입니다. B3 세션의 키워드는 메타버시티인데요. 국내 전문대학의 메타버스 플랫폼입니다. 가상공간에서 63개 대학의 20만 명의 학생과 교수님들이 모여서 수업과 비교과 활동을 한다는 구상을 갖고 계십니다.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메타버시티에 입학을 해서 여러 대학의 수업을 한 번에 듣고 다수의 전공을 이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어서 B4 세션의 키워드는 업스킬링인데요. 첫 연사인 켈리 팔머 책임자가 업무 역량 강화의 필요성이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언급한 단어입니다. 업스킬링은 현재 수행하는 직무를 위해서 새로운 기술을 배운다는 뜻인데요. 우리도 업스킬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깨닫는 시간이었고 지금도 우리는 업스킬링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3일차인데요. C1 세션에서는 AI 인재교육을 주제로 한 강연이 있었고 C2 세션의 키워드를 저는 데이터로 한번 골라봤습니다. 첫 연사인 라이언 베이커 교수가 빅데이터와 교육을 주제로 한 데이터 마이닝 그리고 분석의 힘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에듀테크를 사용하면서 데이터를 모으는 것뿐이 아니라 모인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지도 고려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관련해서 데이터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송성리 선생님의 발표에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C3 세션의 키워드는 디지털 전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인데요. 줄여서 DX라고 합니다. 이 세션에서는 카우 디렉터, 에듀테크 연구소장, 그리고 클래스룸 대표의 강의를 들었는데요. DX 시대를 맞아서 교육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에듀테크를 활용해야 할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까지의 키워드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총 3일간의 포럼의 세션별 키워드를 모아봤고요. 다양한 키워드를 한번 골라봤지만 선생님들께서도 직접 포럼 영상을 보시면서 각자 관심 가는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찾았던 참고 자료는 다음과 같은 홈페이지 그리고 유튜브 영상에서 찾아보실 수 있는데요. 포럼 영상은 아직 편집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조만간 올려주신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2022 에듀테크 코리아 포럼에 대한 디브리핑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